특히 암을 비롯해서 이런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은 효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효소는 이제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제일 뒤에 발견된 영양소다. 그래서 9번째 영양소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요. 효소 뭐라고 했나요?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불꽃. 이것은 살아있는 식품에 들어있어요. 신선한 자연식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발효식품에 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된장이라든가 청국장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효소는 신선한 생과일, 생야채 이런 속에 많이 들어있다. 불에 익히지 않은 곳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콩을 주재로 해서 콩은 생으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된장, 고추장, 낫또, 김치, 이런 거에도 발효시킨 식품 속에서는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이런 발효된 식품, 신선한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효소는 생명의 불꽃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또 효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효소의 가장 특징은 열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지식으로 좀 알고 계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보통 효소는 45도씨에서 이렇게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55도씨 정도 되면은 효소가 죽기 시작해서 100도가 넘으면 전멸입니다. 전멸.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 청국장 끓이실 때 팔팔 같이 끓여버리시잖아요. 우리 조상이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갖다가 고초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볏짚 속에 많이 살아요. 메주라고 그러죠. 콩을 싼 거. 그것을 이제 매달게 되는데, 이때 주로 뭘로 쓰느냐면은 볏짚을 쓰는 거예요. 근데 현대 와서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볏짚 속에 그 고초균이 많이 살아서 메주가 썩지 않고 잘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 고초균은 85도 정도에서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된장이나 청국장을 여러분들이 끓여 드실 때 다 끓인 다음에 뒤에 넣는 거. 요즘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하여튼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싹 뿌려서 드시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영양소 그대로 살아있는 효소를 갖다가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소가 부족해진 음식을 계속 섭취하시면 빨리 늙습니다. 피부 미용으로 해서 딱 하는 것보다는 효소가 듬뿍 들어있는 생채소, 생과일 이런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덜 늙게 되고, 갑자기 이렇게 조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효소의 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만의 원인이 되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오는 것들 다 효소하고 관련돼 있다. 특히 암을 비롯해서 이런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은 효소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발효식품에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그 식품 중에 물론 생채소에 생야채 들어있지만은 제일 많이 들어있는 생즙이에요. 생즙. 즙 내서 드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현대에 아직은 없어요. 그 생즙을 해서 드시게 되면 그 안에 80여 종 이상의 효소가 발견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80여 종의 효소를 여러분들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효소 사서 드시지 않나요? 유산균이 좋다 하면 유산균 사든지, 이거요. 그냥 80여 종이 그냥 공짜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즙을 해서 드시게 되면은 생과일 주스나 이런 생야채, 녹즙 같은 거, 이런 건강에 좋은 이유가 이런 효소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이 제철에 싱싱한 나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봄철 되면은 봄철 나물이 나오고, 가을에는 또 가을철 나물 나오는데, 이런 나물들을 이게 잘 발효된 식초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담궈뒀다가 이 밑반찬으로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겨울에도 하우스에 들어있는 싱싱한 채소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했다가 좀 드시면은 이게 바로 항암제, 항산화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먹는 것은 요즘은 이제 콩잎 피클을 제가 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조금씩 줄이기도 하는데, 그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다들 좋다고 하시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는 꼭 담아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양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자생양파 피클 같은 거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하시려면 초콩,
소콩, 콩을 갖다가 초에다 담아 넣어서 그 생콩을 갖다가 담아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것도 초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이 식초예요. 이렇게 해서 내 몸을 그런 식품으로, 즉 효소가 듬뿍 들어있고 파이토케미칼도 풍부한 이런 식품으로 내 몸을 이렇게 대우해 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알아서 치유해 준다고요.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예요. 이 자연 식단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한 번 더 젓가락이 갈 수 있도록 오늘 한 번 더 체험하고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막 같이 넣고 막 끓여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다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된장에 들어있는 정말 많은 종류의 같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것만큼 더 좋은 효소 섭취가 없죠.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유 뭐 거기서 꼭 섭취해야 되냐, 나 유산균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진정한 건강을 좀 원하신다면 이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아라고 해서 쌀에 보면 이제 발화할 때 거기 발화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모든 식품에는 그 속에 효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얘가 이제 발화해가지고서 나중에 커서 또 번식도 해야 되니까 생명체가 제일 많이 농축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효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개를 익혀먹는다라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효소가 좋다니까 그것만 또 이렇게 해갖고, 그 효소가 단순히 효소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영양소, 쌀이라고 하는 다른 영양소다라고 균형을 맞춰 있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관련이 깊어져요. 효소만 영양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어느 곳이 더 많다, 적다 보다는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드심으로 인해서 세포는 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다고 하는 건 막 욕심이 내려놓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미, 그대로 있는 현미를 잘 적절하게 잘 드시는 것이 충분한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효소 개념으로만 본다고 해도 그렇고 영양소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그렇게 드셨을 때 여러분들의 세포가 허기를 채울 수 있지. 좋은 거 하나만 드시면은 나머지 허기가 9가지 영양소 중에서 좋은 영양소 하나만 많이 드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8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세포는 계속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